자,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할머니예요. 제목 보고 나니까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저도요. 네, 다들 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계세요? 살아 계시는데. 질문이 좀 그런데? 전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도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저 살아 계셔가지고 네. 또 이번 설날 또 인사드리러 가야죠. 네, 또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네네네. 전 프로 방송이. 네. 그 실례지만 네.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시죠? 그런가요 제가? 저 93년생입니다. 뭐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 무례하고 공포 레이블 진짜 여기 저랑 확실히 안 맞는 레이블이에요. 잠깐만 진짜 많이 무례하시고. 잠시만요. 너 몇 살이에요? 저 89년생이요. 89요? 네. 저 92년생. 진짜요? 네. 86년생이에요. 와 내가 악내였어요? 와 대박. 와, 충격이다. 나 쫄았어. 아니 근데 의외로 약간 좀 성숙하죠. 네, 맞아요, 사갔다보다는 성숙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놀래시기 전 막내. 여러분 저 막내였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목 할머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나벨님 사연입니다. 저는 갓난아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엄마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절 낳아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워낙 갓난아기 때라 당연히 제 기억엔 없었지만 제가 한번 엄청 아파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새벽이었는데 딱히 열도 없던 제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배가 고픈가 싶어 분유도 타 먹여보고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뜻인가 해서 기저귀를 벗겨 살펴봤지만 분유도 먹지 않고 기저귀도 깨끗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거실에서 저를 포대기에 감싸 업곤 잠도 못 주무시고 제가 잠들 때까지 어르고 달랬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 때문에 부족한 잠을 청하던 할머니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셋째 할머니,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는 8남매 중 3녀라 여동생이 많아 우리는 보통 셋째 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아이고 성님, 혹시 간밤에 나벨이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었는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 딸이 그러는디. 이모 할머니는 자신의 딸이, 그러니까 저에게 이모가 꿈을 꿨는데 거기에 저와 할머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할머니가 밤에 우는 저를 업고 달래는 모습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모가 본 사람은 저와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모 말로는 기괴하게 생긴 여자가 현관에서 저와 할머니를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달래며 할머니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괴한 여자의 눈알도 할머니를 따라 시선이 같이 움직였대요. 저는 물론 갓난아기 때라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크고서야 할머니가 말해줬는데 당시엔 그냥 여름날 할머니가 해주는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렇게 저는 거의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집과 저희 부모님 집이 한 아파트 동에 있고 층수만 달라 아주 가까웠어요. 5층짜리 낡은 아파트라 계단만 몇 번 왕래하면 할머니 집과 저희 집을 오갈 수 있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추석을 앞두고 인근 지역 신도시에 새로 생긴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60평대 아주 큰 아파트였어요. 게다가 이참에 두 가구를 하나로 합쳐 그 아파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 모두 함께 3대가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저는 이렇게 아예 같이 살게 됐다고 하니 당시엔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 집에서 자는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새 집에서 자겠구나 싶어 잔뜩 들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사였거든요. 엄마가 제 짐을 직접 싸라고 해서 그날 아주 피곤해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정신이 드니 제가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채 엎드려 누워 있었는데 뜬눈 사이로 책상과 와이파이 공유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유기 특유의 작은 불빛만 몇 개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머리카락 같은 게 내려와 시야를 가렸어요. 일어났어. 처음 들어보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죽여버릴 거야. 그 순간 귀신의 목소리와 함께 양팔과 양다리는 물론 목덜미에도 무게감이 느껴져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드는 생각이 얘는 팔이 5개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마치 어떤 미친 여자가 제 위에 올라타 5개의 팔로 저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가해인가 싶어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계속 발부둥치고 소리치려고 했지만 아무리 움직여봐도 몸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죽고 싶은가 보구나. 귀신은 소용없다는 듯 저를 마구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목덜미에 전해지는 무게감은 점점 머리로 옮겨가 머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관자놀이를 꾹 누르는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정말 머리가 수박처럼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악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두통과 함께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뜻밖의 곳이었습니다. 바로 현관이었어요. 당시 집의 구조가 현관문을 열면 거실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미닫이 중문을 한 번 더 열어야 보이는 구조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중문을 열고 현관으로 간 다음 다시 중문을 닫고 가족들의 신발들과 섞여 웅크리고 누워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저를 깨우려고 방에 갔다 제가 없는 걸 발견하고 막 찾으려던 찰나 동생에게 발견되었어요. 목류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블랙아웃이 온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만 자꾸 옆에서 어떻게 여기서 잘 생각을 했냐며 놀려댔지만 할머니는 10년 감수했다는 표정으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설마 그년이? 혼잣말처럼 내뱉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말인가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제가 등교할 때마다 굳이 현관문 밖까지 나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지켜봐 주시곤 했어요. 또 평소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저에 대한 기도를 빠짐없이 하고 계신다고 느낀 것이 할머니는 기도를 드릴 때 혼잣말처럼 육성으로 중얼중얼 기도를 외우셨습니다. 그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제 건강과 누군가로부터 저를 지켜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저와 함께 교회를 가자 권유하셨지만 놀기 바빴던 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병원 갔다 올 테니까 내일은 꼭 교회 나가야 한다. 환절기라 최근 감기 기운이 있으셨던 할머니가 기침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나이 때는 병원에 갈 일이 많았으니 어린 나이에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잠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저는 할머니의 당부는 까맣게 잊고 동생과 거실 소파에 앉아 만화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부모님도 어디 가셨는지 집에 안 계셨죠. 한창 만화 영화를 집중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소리쳤어요. 오! 귀신이다 누나. 어떤 여자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 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 할머니 방을 열어보았지만 보이는 거라곤 할머니의 장롱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생을 뒤로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 동생의 비명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누나 귀신이 할머니 방에서 옷 고르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에 있던 할머니의 칫솔이 바닥에 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칫솔은 벽에 붙이는 칫솔거리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컵에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 이유 없이 떨어진 거예요. 동생의 말에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지만 장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떤 여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동생에게 또 거짓말이냐며 타박했지만 동생은 여자가 장롱 쪽으로 사라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혹시나 싶어 장롱문을 활짝 열었는데 장롱 안엔 할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검은 외출복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너희들 얼른 옷 입어. 아버지는 오시자마자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간 곳은 큰 병원의 중환자실이었어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중환자실보다는 영안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제만 해도 정정해 보였던 할머니는 어째선지 인공호흡기를 코에 꽂고 계셨습니다. 내가 알던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의 안색은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알아본 듯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생명의 끝을 뜻하는 기계의 음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40분으로 항상 할머니가 기도를 드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어떤 귀신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면서 부모님께 들은 말은 한결같이 비슷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자꾸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교회를 가라고 권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를 짓눌렀던 그 여자 귀신으로부터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걸까요? 또 동생이 봤다던 그 여자가 같은 귀신일까요? 이상 제가 겪은 미스테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손녀를 보려고 끝까지 버티지 않았나 싶네요. 네. 뭐 영화 같아요. 저는 근데 워낙 할머니 그런 약간 비슷하더라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슬펐어요. 마음이 안 좋네. 그러면 이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사연자님을 노렸나 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사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면 할머니를 노린 걸 수도 있죠. 무서워. 그러면 사연자님 동생도 마지막에 귀신을 보잖아요. 아마 좀 보는 집안이지. 제가 다 뺏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지가 안 하면 뺏어야죠. 치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사연자 집을 계속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아이고 제 거잖아. 아니 이거 저 이거 하려고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사실 그 사연자님을 노렸다기보다는 이 집안의 업보나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이를 노리는 귀신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보통 귀신 보면 아이를 노리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아이를 노렸다기보다는 할머니를 봤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연자를 노렸으면 할머니를 모셔갈 게 아니라 사연자를 데려갔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저로 봤을 때 이 귀신이 할머니하고 어떤 관계선상이 있지 않을까. 보는 집안? 좀 보는 집안? 그것도 사실상 좀 왜냐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라디오라고 그러면은 엄마 주파수든 아들 주파수든 그 주파수가 그 주파수잖아요. 사실상 99.8이든 99.7이든 그래도 엇비슷하게 소리가 나긴 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할머니도 원래 보셨지만 혹은 이모 할머니가 보셨지만 그 같은 주파수 대역대가 이제 유전자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같이 본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저의 좀 약간 견해입니다. 형님이 아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네요. 네, 똑같네요. 그쵸. 네. 따라간다. 이게 DNA가 진짜 있나 보네요.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로. 있나 보네. 네. 와. 그 약간 여기서 하빈님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게 네네. 할머니가 사연자를 계속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지켰다기보다는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죠. 지키기보다는 지키는 방법. 그리고 네가 저 여자를 다시 봤을 때 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계속 가르쳤던 것 같긴 해요. 네. 형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본인을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오.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가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귀신이랑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오.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대수대명은 아니에요. 대수대명은 한 사람의 목숨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할머니가 중환 자세에 누워 계셨잖아요. 네네네. 손자의 목숨을 버리고 할머니가 번뜩 일어나는 게 대수대명이에요. 만약에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가 있는 건 대수대명이 아닙니다. 계약이지. 네. 약속이고 계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연 보면은 우리 또 그 소년 분께서 굉장히 많은 좀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교회 잘 다니시고요. 네, 아멘. 아버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공포라디오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녹화는 역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는 하빈님이라 참 재밌고 유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웃음소리 하나만으로도 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하빈님 오늘 녹화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저 이렇게 남자 3명과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너무 꿉꿉하고 형들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우리 춘봉 첨지랑 계속 네네. 재밌는 컨텐츠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묘스터 헌터 컨셉으로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떤지. 예. 좋은데 묘스턴도 좋은데요. 이름 묘스터- 좋은데요. 예. 고양이 귀신들을 잡으러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오. 고양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오. 일단 고양이하고 나하고 교감을 좀 해보고 네네네. 좀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내가 그 자리로 가서 그건 안 됩니다. 네, 지금 권리금이 어마어마해요. 네, 고양이 권리금이 좋습니다. 집에서 보고 있을 춘봉 첨지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봉이 첨지야, 아빠가 와가지고 귀신에 대한 걸 많은 걸 느끼고 갔다. 우리 바로 집에 가자마자 공포 콘텐츠 바로 준비해보자. 아빠가 아이디어 많이 얻었으니까 바로 찍자. 알았지? 준비해.
춘봉 첨지야 나도 불러줘. 네. 자 오늘 우리 카노 뱅지는 오늘 녹화 어떠셨습니까? 전 뭐 오늘 분량이 없어가지고 좀 네 섭섭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뱅지 씨. 저는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빈이 저희 공포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공포가 무섭고 오싹한 컨텐츠가 아니 이렇게 재밌게 풀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오래오래 공포스럽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불러주면 또 올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조회수 잘 나오고 도움이 된다면은 또 불러주십시오. 저희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네네. 네, 저희가 추루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추루 먹는 거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가 보이는 이쪽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원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기실 수 있으니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